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왜 책을 읽힐까요? 책 읽기를 잘하면 국어 성적을 잘 받는다. 이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시대는 살짝 지났습니다. 어린이의 독서와 제일 관계가 깊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면 그것은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을 만나보는 것, 이것이 깊이 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에게 많이 읽으면 독서록 숙제가 늘어납니다. 읽을까 말까, 읽겠다 결정을 하는 순간 이미 쓰겠다는 결정까지 요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독서록 쓰세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또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에게만은 책을 읽으면 독서록을 쓰게 만드는 거죠. 책 읽기의 목적이 독서록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어린이는 독서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 즉 중학생이 되는 순간 독서를 그만두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어린이의 독서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하기는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알맞은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은 친구들도 자기 생각을 적절한 어휘로 말할 수 있다면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하기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글쓰기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어 발달의 과정을 생각할 때 훨씬 자연스럽죠. 말하기는 먼저 배우니까요. 독서의 목적은 글쓰기가 아니에요. 독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독서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독서의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기 독서가 무엇인지를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책 읽기의 재미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재미와 다른 재미입니다. 게임은 게임대로 재미있고 책은 책대로 재미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에게 잘못 전달하면 독서가 게임보다 재밌는데 왜 책을 안 읽니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데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라면 나는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책 읽기에 재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독서를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인내를 하시면서 어린이를 차근차근 이끌어서 이 지적인 성장을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지 다그칠 일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읽은 책이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혹은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을지 말지 이 모든 것이 지적인 대화가 됩니다. 어린이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강박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맞아, 책 읽기가 재밌지만은 않아. 좀 힘들기는 해.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하고 어린이하고도 나눌 수 있을 때 독서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의 힘이 커지는 단계는 학년별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1학년 때 1학년 어치 잘하고 2학년 때 2학년 어치 잘하지 않아요.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첫 단계는 책과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책을 많이 읽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책이 있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세계가 여러 가지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험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3, 4학년 시기가 책을 많이 읽는 시기가 와요. 이 단계에 학교 숙제가 제일 많은 게 바로 독서록 쓰기입니다. 아이러니죠. 한참 양권 많이 읽으려면 책 읽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어떤 책은 심지어 잊어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과 이번에 읽은 기억이 조합이 되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많이 읽는 단계가 지나고 나서는 적게 읽더라도 깊이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되 좋은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 책에 대한 다양한 감상을 말해볼 수도 있고 시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 부분에서 울 뻔했어 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눈물을 참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엄마는 울었어 라고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느낀 변화를 우리 엄마도 느꼈구나. 책 읽기를 하면서 다른 독자를 만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면 어린이가 추궁받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모험을 해서 뭘 얻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되죠. 그런데 보물을 얻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독서 말하기에서는 정답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범을 보이신다는 생각으로 말하기를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서 말하기가 수다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다와 다른 점이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이야기에 초점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하기를 이끄는 부모님은, 선생님은 이 대화의 끝이 어떨지 대략의 결말을 마음에 그려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아이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혹시 아이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주제와 연관이 있다면 폭넓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다만 너무 이야기가 흩어져서 그래 이 부분은 재밌었고 저 부분도 재밌었고 이 책 되게 재밌었다 그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이가 읽은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읽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방송 자막이거든요. 대부분의 자막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문도 많고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할 줄을 몰라요.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말하기 독서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책, 동시집, 그리고 동화책, 지식책, 어린이책 4권을 뽑아왔어요. 먼저 소개해드리는 책은 커다란 포옹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린이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림책의 핵심은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책의 언어가 뭐죠, 여러분? 그림이에요.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이 색깔로 그렸을까에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에 여러 가지 반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이 무슨 색인지 혹시 보이세요? 주황색이에요. 노란색은 아빠입니다. 빨간색이 엄마예요. 노란색 아빠랑 빨간색 엄마가 서로 사랑해서 나를 낳아서 주황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내용상에 보면 자기는 반쪽짜리 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새 아빠를 만났어요. 새 아빠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빨간색이고 새 아빠는 파란색이에요. 동생이 태어납니다.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이 나옵니다. 가족이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사랑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설명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림책은 단번에 해냅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이 색깔로 그렸을까? 왜 여기는 크레파스로 그렸을까? 여기는 왜 연필로 칠했을까를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린이가 창의성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도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을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있는 좋은 동시집을 반드시 읽히셔야 합니다. 동시를 읽으면 언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짧은데 문장보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린이가 어휘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어휘를 더 골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시 한 편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가 알아야 해요. 특히 시를 읽을 때는 이 시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여기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저는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시 이론으로 치자면 이미지라고 합니다. 감각적 이미지. 제가 추천해드리는 동시집은 찰방찰방 밤을 건너라고 하는 이상교 선생님의 동시집입니다. 이 시에서 제목이 지금 찰방찰방 밤을 건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문에 있는 시의 한 구절이거든요. 밤에 시계 초침이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를 찰방찰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초침 소리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복숭아뼈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시냇물을 건너는 소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 느껴지시나요? 원래 초침은 청각적 이미지예요. 들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가운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로 바꾸신 거예요. 소리와
이 만져지는 것을 한시 안에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연상할 수 있는 소리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시어들 만나보시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느껴보는 것도 동시 읽기의 즐거움이고, 이런 시를 읽으면서 여기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 좋은 동시 말하기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동화 읽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독서 교육의 핵심은 동화 읽기에 있습니다.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나만의 생각을 갖는 것, 깊이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화 읽기에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동화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줄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화는 서사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는 교육의 도구가 아닙니다. 동화는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서사가 중요합니다. 줄거리를 잘 파악하려면 사고력 중 이해력이 필요하겠죠.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될 테니까요.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떤 이야기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휘를 통해서 이 줄거리를 정리하고 내 느낌을 말하는 순간에 표현력, 어휘력, 글쓰기, 말하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하고 또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동화 읽기는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꼬마 너구리 요요는 유년동화로 분류되는데 7, 8세 정도 친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읽어주셔도 좋고 혼자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혼자 읽어도 됩니다. 서사가 뚜렷하고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린이도 즐겁게 읽을 수 있고, 같이 읽으시는 부모님들도 읽고 대화 나눌 것이 아주 많아질 만한 이야기인데, 그림에 기대기보다 글 자체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고 내 느낌도 말로 설명하고 말한 것을 글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하나는 지식책 읽기예요. 지식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는 것과 아는 느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르죠. 예, 뭘 모르는지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는지 알아야 그걸 다음에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지적인 세계가 크고 넓고 튼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정보와 구분되는 의미 있는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식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알게 된 것을 말로 해보게 하는 것, 단어 수준이어도 괜찮아요. 글로 써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가시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책을 읽고 나서 아는 걸 말해보라고 하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 스스로 아차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다시 읽으면 됩니다. 생각만큼 내가 잘 설명할 수 없구나 그러면 다시 읽는 것이 지식책 읽기의 가장 좋은 독후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읽기, 말하기, 쓰기로 돌아옵니다. 어린이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층의 책이 있지만 결국 읽기의 목적은 읽기 자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 읽기에도 독서 교육에도 우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이 다양할수록 저는 세상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